스나이핑 피어싱 세다. 이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신공들은 게으르다. 4차가 추가된 지 3달 만에 모든 신공들이 죽겠다고 할 때 한 보호마스터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신공 해본 적도 없는 제가 들어도 좀 긁히는 말인데요. 2007년의 어느 날 이 글 하나로 플레이 포럼의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여기서 제가 주목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신공 키워보고 말해라. 근데 그게 맞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미지 세 보인다고 무조건 좋다? 아니면 뭐 너프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접 키워보거나 저처럼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자료 찾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잘못된 정보가 한두 개 튀어나오는데, 그냥 데미지만 쓱 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신공이 나중에는 사기 지급이 되었고, 그 때문에 빅뱅 패치 이후에는 너프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공이 처음엔 대체 얼마나 쓰레기였길래 저런 한마디에 단체로 긁혀서 공방전까지 치렀을까요? 그리고 넥슨은 그로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어떤 패치들을 통해서 이 신공을 진짜 시인으로 끌어올렸을까요? 같이 한번 신공의 4차 스킬들을 알아보자고요. 신공만이 갖는 스킬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궁조인데 샤프 아이즈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크리티컬이라는 게 데미지를 2배로 해주는 게 아니라 데미지에 플러스 100% 포인트를 더해주는 시스템이고, 샤프 아이즈도 크리티컬 데미지 40% 올려준다는데 실제로는 또 140% 더해주는 시스템이어서, 보호마스터의 경우에는 기본 데미지는 낮지만 샤프 아이즈의 기형적인 크리티컬 버프를 통해서 기본 데미지 50% 100%에다가 여기에 뻥튀기 되는 240% 포인트의 추가 데미지를 통해서 사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크리티컬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스템인데, 보호마스터는 짤짤이 딜로 이득을 먹고 간다. 근데 신공의 경우는 완전히 좀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 신공은 배꼽보다 배가 더 크죠. 폭풍의 시에 대응하는 신공의 스킬은 바로 피어싱. 낮은 데미지를 연사하는 폭풍의 시와 반대로 얘는 강한 데미지를 느리게 발사하는 스킬입니다. 마스터시 데미지 100%이던 폭풍의 시와는 반대로 이 스킬은 마스터시 850%의 데미지를 자랑하는데요. 그러면은 폭풍의 시보다 8배나 세고 폭풍의 시는 1초에 한 7발 8발 쏘니까 같은 비율이라면 피어싱은 1초에 한 발쯤 나가겠지? 근데 그게 또 아닙니다. 피어싱의 경우엔 빅뱅 그리고 스크류 펀치 이런 것처럼 게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차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차징 시간이 1초 그런 게 아니라 3초 동안 계속 키를 누르면서 차징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스킬이 이제 관통형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때린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한 마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폭풍의 시보다 시간 비례 데미지 효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런 차징률 스킬이 이제 점프샷이 안 되는 스킬 판정이었던 데다가, 차징 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물약도 못 먹는 불편한 스킬이었고, 차징 후에 공격을 할 때 몬스터에게 맞아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즉시 차징 중이던 상태가 해제되고 공격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었죠. 아예 취소도 아니고 그래도 피어싱이 나가긴 나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고 근처에 몬스터가 있으면 석공으로 직접 때리거나 모탈 블로우가 나갔거든요. 이거를 모탈질이라고 했다던데, 아무튼 그래서 당시 신공들은 드래곤 펄스로 몬스터를 밀어놓고 피어싱을 사용했습니다만, 몬스터를 딱 구석에 밀어놓고도 내 위치 근처에 몬스터가 다시 소환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스킬을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폭풍의 신은 유도 기능이 있는데 반해 피어싱은 유도 기능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망둥이 이런 데 썼으면은 뭐지 이거? 아주 틈 사이로 슉슉 빠져나가서 제대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징을 맥스로 해야 850%라는 데미지가 나오는 것인데, 차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데미지는 더 낮아지고, 차징을 제대로 해서 850%의 크리티컬 100% 그리고 샤프아이즈 140%가 들어가서 1090%가 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샤프를 받고 발당 데미지가 최대 3.4배가 되는 폭풍의 시에 반해서 피어싱은 샤프아이즈의 효과를 통해서 1.3배밖에 강해지지 못하고, 그런다고 차징을 안 하고 쏴서 크리 뻥듦을 노려보자니 이게 차징 안 한 데미지에 플러스 240%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850%에다가 크리티컬 데미지가 씌워진 데미지를 강제로 압착해서 내놓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차징으로 쏴도 130%의 데미지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흠존무죠. 보호마스터가 샤프아이즈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신공은 샤프아이즈의 효과를 전혀 맛볼 수 없도록 설계된 직업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신공은 사찰을 하고도 변하는 건 스트레이프의 크리티컬 데미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시 여러 커뮤니티에서 신공 죽겠다는 소리를 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피어싱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3단계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2008년에 피어싱의 3초나되는 차징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밧줄을 탈 수 있도록 변경된 것 동시에 몬스터에게 맞았을 때 자동 발사되던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종속성이 사라져서 좋았지만, 남은 문제점은 여전히 너무 긴 차징 시간이었죠. 그래서 2009년에는 차징 시간이 3초에서 1초로 감소하는 패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공격 속도가 3배 빨라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하시던 사쿠라 카츠미 님도 그 무렵부터 슬슬 게임에 흥이 나셨나 봅니다. 신공의 피어싱 데미지를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데,
근데 버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2010년에 딜레이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줄여주면서 최종 형태의 피어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태 피어싱 단점 얘기했으니까 이제 장점 얘기도 좀 해야겠죠. 피어싱은 몹을 뚫으면서 점점 강해진다고 했었고 툴팁에 적혀있는 최대 데미지는 85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6마리를 다 뚫어야 850%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차징을 다 해서 쏘면 그 데미지가 850%긴 합니다. 거기다가 몬스터를 한 번 뚫을 때마다 데미지가 증폭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증폭되는 데미지는 맥스 데미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맥스 데미지는 99,999에서 시간의 신전 출시 이후 199,999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2007년에 10만의 벽을 피어싱을 통해 뚫어낸 자료가 존재하고 심지어 맥댐이 19만으로 조정된 이후에는 데미지 30만은 물론이고 40만까지 뚫어낸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론상 뚫을 수 있는 최대 데미지는 49만이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데미지 많이 뜨는 건 좋긴 한데 국내에는 최대 체력이 15만 넘는 몬스터가 아예 없다는 게 좀 흠존무죠. 그래도 해외 네오도쿄 이런 쪽에서는 몬스터를 몰아가지고 뽕맛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해서 병신 스킬 피어싱이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의 스토리를 풀어드렸는데 아니 뭐 신궁 얘기하는데 피어싱 얘기만 뭐 씨부리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호마스터가 샤프 폭시가 끝인 것처럼 신궁 역시 샤프랑 피어싱이 거진 다거든요. 몬스터 4마리까지 얼려주는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데미지는 잘 나오는 애지만 어차피 아이스 샷이랑 효과도 겹쳐서 사징하는 동안 주변에 돌아다니는 몬스터들 방해 안 되게 얼려주는 역할이 끝이고 보호마스터의 햄스트링보다 좋다는 블라인드도 사실 뭐가 더 쓸만하냐라는 그 투표에서 이겼다 도르지 블라인드 좋다고 4차 하자마자 그걸 갖다 찍는 사람이 있을까? 남은 스킬 중에 그나마 리뷰할 가치가 있는 건 신궁의 아이덴티티나 다름없는 스나이핑입니다. 스나이핑의 스킬 설명, 정확히 적의 급소를 노려서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린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데미지 같은 것도 안 써있고 그냥 MP 소모랑 쿨타임이 어느 정도인지만 써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일반 몬스터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데미지, 작품 팔조차도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데미지인 99,000에 가까운 데미지를 즉발로 날리는 스킬이 바로 스나이핑 되시겠습니다. 뭐 이거 석궁 아니고 활 가지고 써도 써진다는데 말 그대로 어떤 무기를 끼든 데미지는 동일하다는 증언으로 미뤄봐서 내 공격력과 상관없이 99,999에서 그냥 랜덤 값을 깎은 데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99,999를 띄워주지 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9만 이상 데미지를 받고 살아남을 몬스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미지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맥스 데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쓸데없는 디테일은 잘 잡는군요. 이 스킬은 1을 찍게 되면 쿨다운이 300초, 5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만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쿨다운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15초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은 이제 마스터하고 써라 느낌이라서 마스터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모되죠. 뭐 근데 30북이 어디 개집 이름도 아니고 이게 혼테일 잡아야 나오는 마스터리 북이다 보니까 혼테일이 동네 북이 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뚫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약 10만에 근접하는 데미지는 이 보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초에 한 번 보스에게 10만 딜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인데 물론 이제 30북 기준으로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쓸만한 건 사실이긴 한데 우리 저번에 팔라딘을 봤었잖아요. 팔라딘은 뭐 보스에서도 광역으로 딜을 넣었는데 스나이핑은 한 마리가 타깃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나이핑 역시 3번에 걸쳐서 상향을 먹게 됩니다. 스나이핑은 최초 출시 시점에 재사용 대기 시간 15초, 그리고 2008년 3월에 한 차례 버프되면서 10초로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2009년 1월에 또다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5초로 줄어드는 버프를 받았고 마지막 2010년 1월 모험가의 귀환 패치를 통해서 20레벨까지의 쿨다운이 따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버프 포인트가 더 있어요. 2008년 여름에 추가된 시간의 신전, 스나이핑의 스킬 설명은 분명히 몬스터를 한 방에 쓰러뜨린다인데 시간의 신전의 몬스터 중 일부는 체력이 10만을 넘죠. 근데 스나이핑 데미지는 9만이네. 이를 어쩌지? 그래가지고 2008년 중순부터 스나이핑은 99,999에서 199,999로 데미지가 펌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궁의 보스 딜 점유율이 일부 보호마스터를 추월하기 시작한 겁니다. What? 이것의 주된 원인은 10만에서 20만이 된 스나이핑의 데미지에도 있었지만 스나이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서 옵니다.
이 스킬의 특징은 스킬 툴팁에 적힌 설명대로 적의 급소를 노려서 무조건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무조건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라이딩 퀘스트를 할 때 등장하는 못 죽이는 멧돼지조차 죽여버리며 끈기의 깊은 숲 5 등의 점프맵 퀘스트에 등장하는 몬스터까지 죽여버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몬스터들의 이름에 슈퍼가 달려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조교첸 퀘스트 쪽에 있는 건가 본데 슈퍼 그린 트릭스터군요. 게다가 암흑 상태에서 스나이핑을 써도 미스가 뜨지 않고 무조건 데미지를 갖다 꼽아버리며 제일 핵심적으로 물리 이뮨, 물리 무효화를 걸고 있는 몬스터도 한 방에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 이뮨 같은 경우에는 넣는 데미지가 무조건 일반 숫자 1로 표기되는데 반해 스나이핑의 데미지는 유일무이하게 크리티컬 1로 표기가 되죠. 따라서 크리티컬 1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맥스 데미지가 대상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즉 물리 무효화를 시전한 보스들에게도 맥스 데미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팔라딘의 생츄어리가 물리 무효화를 뚫고 보스에게 무조건 맥스 데미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빅뱅 패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이었지만 스나이핑이 물리 무효화를 뚫고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신공들 사이에선 은근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스나이핑의 쿨타임이 마침내 5초로 줄어들었던 날부터 신공은 보호마스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죠. 스펙과 관계없이 5초마다 한 번씩 20만에 가까운 데미지를 넣을 수 있고 그 데미지는 암흑, 가드업, 물리무효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물리무효화를 시전하는 피아노스, 그리고 자쿰, 그리고 또 혼테일에서 신공은 보호마스터를 따돌릴 수 있었죠. 물론 그런 스나이핑에도 한계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빅뱅 패치가 가까워지고 빅뱅 직전에 잠재 능력 시스템까지 추가되면서 스트레이프를 통해서 15만이 넘는 데미지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스나이핑의 존재감은 줄어들게 되었죠. 메이플 스토리 4차 전직은 2006년에 생겼지만 신공이란 직업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이라는 타임라인 기준으로 완벽히 다른 두 직업이 됩니다. 그 약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섀도우조차 빅뱅 전 1위는 10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공 중에서 최초로 200을 달성한 신공 1위의 랭킹은 174등이었죠. 궁수 직업군은 2003년 3월 25일에 추가되었으나 2008년 12월에 추가된 시그너스 기사단보다 말렙 탄생이 늦은 직업 신공, 기존 1위를 유지 중이던 사쿠라 카츠미가 말렙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입대를 하면서 그 후발주자가 1등을 하면서 신공 1위의 탄생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신공 병신설이 새로운 신공의 탄생을 억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신공은 빅뱅 패치가 이루어지기 전 2년간은 계속된 버프를 통해서 분명 보호마스터보다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적은 유저수로 인해서 그 사기성이 재조명되지 않고 빅뱅을 맞이했고 그 이후 이제 운영진은 신공이 사기라는 걸 알고 점차 너프를 때렸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제 안 좋았던 신공 플러스 너프되었던 신공 이미지만 남았고 이것이 팔불신이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큰 공로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